너는 진짜 남편한테 빌붙는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 같은 년 당장 꺼져. 그날 모두가 박수를 치던 순간 한 남자의 손이 날아와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잔잔하던 파티장의 공기가 단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름은 스다 미나코. 남편은 유명한 지휘자 스다 타카시였다. 결혼 40년, 세상이 보기엔 완벽한 예술가 부부였지만 그날의 한 장면이 그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죄송해요. 그냥 먼지를 닦으려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에 밴 사과의 습관이었다. 남편의 눈빛엔 분노가 번졌고 게스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포크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모른 척 샴페인을 마셨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녀조차 자신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한 관객의 휴대폰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폭력이 아니라 한 여자의 침묵이 무너지는 기록이었다. 며칠 후 그 영상은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다. 유명 지휘자의 아내 파티장에서 폭행이라는 제목 아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왜 맞고도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부부싸움이겠지. 겉으론 행복한 척하네. 사람들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다. 누군가의 손가락질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안에 담긴 무심한 시선이었다. 미나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 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다. 엄마,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요. 아버지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명예, 그 단어는 칼날 같았다. 40년 동안 그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꿈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또 그 명예를 지켜야 한다니. 밤마다 남편의 방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속삭였다. 저 소리, 원래는 내 소리였는데. 20살 시절 미나코는 음대에서 충망받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음악을 돕기 위해 자신의 무대를 포기했다.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그녀는 뒤에서 조명을 맞췄고 악보를 정리하고 옷을 다렸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빛나는 거야. 처음엔 사랑처럼 들렸던 그 말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를 그림자로 만들었다. 어느 날 방송 뉴스에 그 파티 영상이 잠깐 흘러나왔다. 기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휘자 스다 타카시, 폭행 의혹에 대해 가정 내 일이다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TV 속 남편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로 말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미나코는 단지 조용히 앉아있는 배경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며느리 아야가 들어왔다.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난 늘 이랬으니까. 짧은 대화 속에서도 아야의 눈동자엔 연민이 비쳤다. 그녀는 그 말 대신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를 꺼냈다. 이거요. 옛날 오디오 테이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작은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자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맑은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낯익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주 스다 미나코. 그 순간 미나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세월이 삼켜버린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다. 먼지가 덮인 악기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속삭였다. 너 아직 나 기억하고 있지? 현을 튕기자 낡은 나무결 사이로 잔잔한 울림이 스며 나왔다. 그 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이후 미나코는 매일 밤 바이올린을 꺼냈다. 손끝이 굳어서 현 위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올라왔고 음은 자주 삐뚤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싫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다. 오래전 잃어버린 나의 숨결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다. 새벽이 되면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현을 켰다. 공기가 떨리고 나무결이 울리고 그 울림이 그녀의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났다. 젊은 시절 학교 강당에서 연주하던 날 청중이 숨죽이고 듣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냈다. 색이 발에 있었지만 그 붉은 기운이 낯설지 않았다. 그래,
나 아직 괜찮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매일 신문을 읽고 외출했다. 식탁 위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침묵만이 그들의 아침을 채웠다. 며느리 아야는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말보다 눈으로 미나코를 위로했다. 어느 날 아야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 달에 자선 음악회가 있어요. 아버님이 지휘하시는데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미나코는 잠시 멈칫했다. 그 이름, 그 무대. 너무 오랜 시간 피하고 싶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회 날, 미나코는 조용히 홀 안으로 들어갔다. 조명이 반짝였고 무대 위에는 남편이 있었다. 여전히 완벽한 모습, 여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얼굴. 그는 손을 들어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지휘봉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그와 반대로 내려앉았다. 저 사람의 뒤에서 나는 몇 년이나 숨 쉬어왔을까.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그때였다. 아야가 조용히 미나코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다. 흰 봉투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과 메모가 있었다. 어머니, 언젠가 당신의 무대가 필요해질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나코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초대장이 있었다. 지역 문화센터 음악회, 시민 연주자 모집. 그녀는 가만히 초대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뛰었다. 손끝이 떨렸다. 나 같은 사람이 아직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악보를 펼쳤다. 낡은 종이엔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에라기오, 사랑의 테마. 예전에 남편과 함께 연주했던 곡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 혼자였다. 천천히 활을 올렸다. 첫 음이 울릴 때 그녀는 깨달았다. 음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걸. 그것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었다. 며칠 동안 미나코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아침이면 그것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밤이면 다시 꺼내 들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면서도 손끝이 떨렸다. 시민 연주자 모집. 단 네 글자였지만 그녀에겐 너무 먼 단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문장 속엔 오래 잊고 있던 불씨가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한 번만 해보자. 마지막으로. 다음 날 아침 음악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참가 신청이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악기는 무엇이신가요? 바이올린이에요. 좋아요. 예선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남편이 물었다. 내가 본 초대장 그건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미나코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냥 지역 음악회라서. 당신이 거길 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 말은 예상했지만 여전히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나도 내 음악을 해보고 싶어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내 음악? 그동안 내가 만든 무대 위에서 살았으면서? 그는 비웃었다. 당신은 내 이름으로 내 음악으로 살아왔어.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엔 오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미나코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손을 모았다. 그녀의 손바닥엔 오래된 굳은 살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불을 끄고 바이올린을 들었다. 소리를 줄이기 위해 창문을 닫았다. 화를 올릴 때마다 남편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창피하게 굴지 마.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음은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그녀의 심장이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야. 며느리 아야는 다음날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신청하셨어요? 토요일이래. 잘하셨어요. 그날 제가 같이 갈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을 다시 믿고 싶어졌다. 토요일 아침, 미나코는 검은 케이스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음악센터로 가는 길, 그녀는 계속 손가락을 움직였다. 오래된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답답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게 마지막이라도 좋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예선장에 들어서자 젊은 참가자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눈빛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나이든 여자가 바이올린을 든 모습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미나코는 미소를 지었다. 상관없어. 오늘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연주하니까.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손이 떨렸다. 그러나 활을 잡는 순간
그 떨림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첫음을 울렸다. 소리가 혼란을 스쳤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몇몇 심사위원이 눈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구나. 연주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들렸다. 그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엔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미나코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남편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만둬! 당장 그만둬! 그는 낮게 말했다. 그딴 일로 우리 이름을 더럽히지 마. 미나코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그만 참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에 처음으로 생긴 금이었다. 이틀 뒤 음악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스타 미나코 씨, 예선 통과하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밝히는 빛 같았다. 수화기를 놓자마자 눈물이 났다. 그 눈물엔 슬픔보다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붙었어. 수화기 너머로 아야가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어머니, 대단해요. 저 믿었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웠다. 오래전 잃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예선 통과했다고? 누가 허락했어? 미나코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허락이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다. 그는 식탁 위에 신문을 던졌다. 웃기지 마. 네가 그딴 곳에 나가서 뭐가 바뀌겠어. 사람들은 널 내 아내로만 볼 거야. 평생 그래왔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들렸다. 그러나 이번엔 내려오지 못했다. 미나코의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집을 나왔다.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야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 제가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아야가 달려왔다.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옆에 앉았다. 아버님, 또 그러셨어요? 미나코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는 무섭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힘이 있었다. 아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바이올린을 꺼내지 못했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는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다. 그 소리가 마치 바이올린의 낮은 현처럼 들렸다. 그날 밤 미나코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고.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다. 손가락 끝으로 한 음 한 음을 짚으며 연습을 시작했다. 새벽 2시, 손끝이 아파왔지만 화를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도 닦지 않았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며칠 후 본선 일정이 발표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명단 맨 아래에 있었다. 참가번호 12번 스타 미나코.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쳤다. 그래, 이번엔 내 이름으로 서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냉담했다. 식탁 위엔 말 대신 침묵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나코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미나코는 알고 있었다. 그 무시가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매일 아야와 함께 연습했다. 아야는 피아노 반주를 맡았다. 둘의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뒤 아야가 말했다. 어머니,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래요. 진심이래요. 미나코는 웃었다.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지. 밤이 깊어갈수록 바이올린의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남편은 방문을 닫고 귀를 막았지만 그 울림은 벽을 넘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본선을 일주일 앞두고 미나코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활을 잡았고 밤이면 손가락이 붓도록 연습했다. 하지만 자신감보다는 불안이 더 컸다.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다. 본선은 나가지 마. 미나코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덮으며 낮게 말했다. 내가 전화 한 통이면 그 행사는 취소시킬 수 있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 목소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나코의 눈빛이 달랐다. 이제는 내 인생이에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이제 당신 명예보다 내 삶이 중요해요. 그 순간 그가 손에 쥔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미나코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히 빗자루를 꺼내 조각을 쓸어 담았다. 이건 내가 치울게요. 이번엔 내 몫이니까.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야가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따뜻한 수프와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 연습은 여기서 해요. 미나코는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다. 아야가 말했다. 어머니, 혹시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은 건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연습이 끝난 뒤 아야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혹시 모를 때 쓰세요.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아버님이 어머니께 했던 말들 다 녹음해뒀어요. 미나코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야? 그걸 왜? 혹시라도 어머니가 더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필요하면 이걸 내세요. 이제는 누군가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싸워야 할 때예요. 미나코는 말을 잃었다. 대신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하지만 난 괜찮아. 이번엔 내 손으로 끝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다. 본선 전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닫았다. 활에 송진을 바르고 손끝으로 현을 만졌다. 그 촉감이 마치 오래된 친구의 손 같았다. 내일은 꼭 말해야 해. 내 음악은 내 거라고. 창밖에선 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응원처럼 들렸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신문을 펴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를 읽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리고 남편의 손이 천천히 멈췄다. 그가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음악센터에 도착했을 때 미나코는 이미 손이 차가워져 있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이제는 후회할 게 없어. 대기실 문을 열자 다른 참가자들이 연습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하얀 머리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미나코는 오히려 그 시선이 편했다. 그래, 난 지금 이 나이로 서는 거야. 그게 내 용기야. 잠시 후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12번 참가자 스다 미나코 씨.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무대 조명이 눈부셨다. 무대 위 조명이 그녀의 머리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객석은 어둡고 조용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악기를 들었다. 활을 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음악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활이 현 위를 스쳤다. 첫음은 작고 약했지만 혼란을 가득 채웠다. 오래 묵은 나무 향과 함께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듯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소리만 남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끝의 감각, 현의 떨림, 심장의 박동이 한 몸이 되었다. 음이 흐르면서 젊은 날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대학 강당, 무대 위의 긴장, 그리고 그때 들리던 박수 소리. 그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객석 한가운데 어둠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남편이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미나코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화를 더 세게 쥐었다. 음악은 점점 깊어졌다. 아야가 무대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따뜻한 시선이 등 뒤에서 힘이 되었다. 마지막 악절로 들어서자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활을 길게 당겼다. 그 소리가 마치 눈 덮인 들판 위를 걷는 듯 고요하게 흘렀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저 소리의 끝을 느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점점 커졌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의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미나코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시선이 닿았다. 남편이 일어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얼굴에는 혼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다. 무대 뒤로 들어가자 숨이 터져 나왔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아야가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다. 어머니, 해내셨어요. 나 해냈구나. 그녀는 웃으면서 울었다.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산 것 같아. 그때 누군가 복도를 지나갔다. 남편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다. 그가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나코는 조용히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자신은 낯설었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얼굴엔 미묘한 빛이 있었다. 이게 내 얼굴이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두려움도 상처도 다 지나왔어.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아야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오늘 무대 영상이 방송국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건 시작이에요. 미나코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울림이 일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나코는 뉴스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어제 열린 시민음악제에서 한 고령의 여성이 보여준 감동의 연주가 화제입니다. 화면 속에는 무대 위에 자신이 있었다.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바이올린을 들고 눈을 감은 채 연주하던 그 순간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유명 지휘자 스타 타카시의 아내로 알려졌으며 이번 무대는 40년 만의 복귀라고 합니다. 순간 미나코의 손이 멈췄다. 커피가 식어갔다. 텔레비전은 계속 그녀의 이름을 반복했다. 스타 미나코, 삶을 바꾼 한 곡. 그 소리에 무언가 뭉클하게 올라왔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시각 남편 스타 타카시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선생님, 기사 보셨어요? 전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만 끊어.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게 적힌 이름, 작곡, 스타 타카시. 하지만 그 곡의 진짜 작곡자는 미나코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그날 오후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스타 미나코 씨의 남편으로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집 앞을 에워쌌다. 타카시는 문을 닫았다.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무너짐의 시작이었다. 반면 미나코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다. 아야와 함께 창을 보고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어제 연주 정말 감동이었어요. 선생님,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그 말들이 믿기지 않았다. 세상은 처음으로 그녀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이름 그대로 불러주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 네가 원하는 거였어? 미나코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는지 알아? 기자들이 나를 조롱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타카시 씨,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이 만든 음악보다 내가 지켜온 침묵이 더 길었어요. 뭐라고? 이제 그 침묵을 끝내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소파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USB였다. 아야가 남겨둔 바로 그 USB. 이건 뭐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에요. 욕설, 협박, 비난 다 들어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세상이 들을 차례예요? 남편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손끝이 떨렸다. 설마 그걸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야?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를 위한 증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해주는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미나코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바이올린을 어루만졌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 아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사람들이 어머니 이름으로 해시태그를 만들었어요. 스타미나코 용기의 연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내 이름으로 불리네. 참 오래 걸렸어. 그 시각 남편의 방에서는 종이 찢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자신의 악보를 하나씩 찢고 있었다. 벽에 걸린 상장과 표창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손은 피가 날 정도로 구겨진 종이를 쥐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명예가 한 여자의 침묵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뉴스는 또다시 스타 부부의 이름을 올렸다.
지휘자 스다 타카시, 폭언 및 명예 강요 의혹 제기. 화면에는 흐릿한 인터뷰 영상과 함께 USB 녹음 파일의 일부가 흘러나왔다. 남편의 거친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여성의 조용한 숨소리. 그건 더 이상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은 빠르게 반응했다. 그의 이름으로 가득하던 공연 포스터들이 하나둘 철거되었다. 협찬사들은 계약을 끊었고 예정된 콘서트는 모두 취소됐다. 선생님, 이번 일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미나코는 조용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바이올린을 닦았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악기만 보면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되찾는 일을 택했다. 어느 날 아야가 찾아왔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지난번 봉사음악회 얘기요. 이번에 연주 봉사자를 찾고 있다는데 혹시 나가보실래요? 미나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무대보다 사람들 곁으로 가고 싶어. 며칠 뒤 작은 복지관의 강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미나코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며 손끝으로 현을 만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 음악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녀의 첫 음이 울렸다. 고요한 공간을 부드럽게 채운 소리였다. 머리카락이 희끗한 할머니가 눈을 감고 따라 흥얼거렸다. 아이고, 옛날 생각난다. 그 말에 미나코는 미소를 지었다. 연주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다. 손이 참 곱네. 이런 소리 얼마만이야. 그 소박한 칭찬이 눈물보다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복지관에 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말했다. 선생님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파고들었다. 이젠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공연이 끝난 뒤 잠시 강당에 남았다. 빈 의자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악기를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였다. 며느리 아야가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혹시 후회되세요? 미나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보다 고마워. 나를 잊지 않게 해줘서. 이제 어머니 이름이 하나의 상징이 됐어요. 사람들은 용기를 배워요. 그 말에 미나코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지. 음악은 결국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이올린을 들고 활을 켰다. 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하게 울렸다. 그 울림은 마치 세상을 감싸는 자장가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갈게. 늦은 오후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미나코는 복지관에서 돌아와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남편이었다.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미나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다. 거실로 들어온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상하게 조용하네. 원래 그랬잖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의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너한테 돌려주려고. 안에는 낡은 악보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중 한 장엔 익숙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사랑의 테마, 작곡 미나코 스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 곡은 네가 쓴 거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그걸 내 이름으로 발표했을 때부터 언젠가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순간 미나코의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오랜 세월 동안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때는 네가 빛나면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네 소리를 빼앗았어.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하다. 미나코는 그를 한참 바라봤다.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 당신을 용서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 나도 용서할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만 이젠 괜찮아요. 이제 그 일로 나를 묶어두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래도
네 음악은 정말 아름다웠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그 말을 듣네요.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건 다시 함께하기 위한 온기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평화의 온기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볼게. 그래요. 그는 현관 앞에서 멈췄다. 미나코, 나한텐 네가 평생의 빚이야.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그 빚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아가는 걸로 갚아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의 침묵과 달랐다. 이번엔 평화로웠다. 미나코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손끝으로 현을 매만졌다. 그래, 잘 가요, 타카시 씨. 화를 올리고 첫음을 울렸다. 낮고 따뜻한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듯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천천히 사라질 때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복지관 앞 벚나무에는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미나코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매주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초보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울려나오는 서툰 음들, 그 속엔 웃음과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곡이에요? 오늘은 사랑의 테마.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그녀는 화를 들었다. 첫음이 울리자 아이들처럼 웃던 노인들의 얼굴이 조용히 변했다. 그 소리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건 후회와 용서,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숨결이었다. 그날 연주가 끝난 뒤 복지관 원장이 다가와 말했다. 스타 선생님, 혹시 이번 시청 문화제 무대에 올라가 주시겠어요? 시민 대표로요. 미나코는 놀란 듯 웃었다. 제가요? 네. 지난 영상 이후로 선생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엔 당신의 이름으로 무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좋아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을게요. 며칠 뒤 시청의 작은 공연장, 관객석에는 아야와 그녀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 무대 뒤에서 그녀는 바이올린을 꼭 쥐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무대에 섰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첫음이 흘렀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미나코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그림자도 침묵하는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바이올린의 울림이 천천히 홀을 채웠다. 그 소리는 고요했지만 강했고 낮았지만 멀리 퍼졌다. 관객석 맨 뒤 남편 타카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 속에 섞인 그의 박수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미나코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그녀는 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외쳤다. 브라보! 미나코! 그 소리에 웃음이 터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 그 안에 다시 자신이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 그녀는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빠져나간 자리엔 음악의 잔향만이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바이올린을 어루만졌다. 이제 됐어. 정말 잘했어. 그 말은 남편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다. 그녀는 40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위해 침묵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의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스타 미나코 씨의 마지막 연주는 단지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나요?